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에서 만든 자속이 회전자에 쇄귀하면서 회전자에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기기전력과 공극에 있는 자속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전자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에 삼상을 공급하면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상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교번하는, 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왕복하는 그러한 자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회전 자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 되고 스스로 기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삼상 유도전동기에서는 우리가 회전자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교번자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단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에는 단상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권선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에서 이 점은 전류가 나오고요. 이 점은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속은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반대 주기에서는 권선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방향이거나 또는 아래의 방향의 자개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파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형으로 알아보면 여기에 교류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파형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개는 0이었다가 점점 커서 가장 큰 값이었다가 다시 0으로 온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개인 거죠. 자, 근데 이 자개를 한번 벡터로, 두 개의 벡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방향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요 지점에서는 자개가 얘는 이러한 벡터, 파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 요 두 개의 합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요 정도 크기의 얘기를 해보면 파란색 벡터는 한 요 정도 이동을 하고요. 빨간색 벡터는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크기는 같고 이만큼 이동한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벡터는 뭐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컸을 때, 요때 최대일 때는 파란색 벡터는 이러한 벡터이고 빨간색 벡터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같은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성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벡터일 때를 볼게요. 요 순간일 때. 자, 요 순간일 때는 파란색 벡터는 이러한 벡터이고요. 빨간색 벡터는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합성 벡터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마지막에 요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벡터는 이러한 크기이고요. 파란색은 이러한 크기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합성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에 대한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0에서 조금 컸다가 최대가 됐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얘의 크기는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만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을 보게 되면 파란색만 벡터를 보게 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빨간색만 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교번 자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색 벡터,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와 빨간색 벡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교번 자개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개 더하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개로 우리가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단상 유도전동기를, 즉 교번 자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전동기, 두 개의 삼상 유도전동기를 축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도 전동기, 얘도 전동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합쳐놓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번 자개를 두 개의 회전하는 자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회전 자개론, 또는 두 개의 전동기를 합쳐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전동기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전동기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를? 교번 자개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동시, 기동 토크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계 방향으로 외부에서 회전력을 준다면 얘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것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외부에서 회전력을 준다면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상 유도전동기 교번 자개에 대한 기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조금 더 토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첫 번째, 단상 유도전동기는 스스로 회전하지 못하나 외부에서 회전자개를 회전자를 회전시키면 그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고 전동기는 계속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토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었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회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회전자를 제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겠다 이거. 그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의 속도를 n이라고 하고요. 동기 속도를 ns, 회전자개의 속도를 동기 속도 ns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자개 ns와 이 회전자 속도 n을 한번 보면 상대 속도를 한번 보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두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 파란색일 때는 상대 속도가 ns-n 이렇게 되죠. 우리 상대 속도가 뭐죠? s에 ns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대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얘와 얘의 속도가 어때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대 속도는 ns 플러스 n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ns 플러스 n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ns
빼기 ns. 그러니까 더하고 빼도 되겠죠, 그죠? 빼기 ns 플러스 n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2 ns 마이너스 ns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거를? 그럼 얘는 2에 1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ns.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2 마이너스 s에 n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상대 속도. 그럼 파란색은 슬립이 s이고 역회전 시 슬립은 2 마이너스 s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회전 시는 슬립이 s이고요. 역회전 시는 2 마이너스 s에 슬립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토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토크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0일 때, 여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속도 ns일 때, 여기는 회전자의 속도가 마이너스 ns일 때, 반대 방향일 때란 얘기예요. 그때 토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회전일 때, 그러니까 파란색과 회전자계와 회전자에 의한 토크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신 그래프죠. 회전자계에 의한 토크 이렇게. 이게 파란색. 그렇죠? 자,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울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겠죠?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에 대한 합성이 실제 단상유도전동계의 토크가 된다고요. 합쳐볼까요? 그럼 이쪽은 정회전 시에는 여기 정회전, 여기는 역회전 이건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역 하나 다 해석할 게 아니라 한쪽만 해석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얘는 n이 0일 때 이 단상 유도전동의 토크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동시 토크가 어떻다? 0이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기동이 안 된다 이거죠. 이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기동 토크가 0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동할 수 없다. 외부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전자를 외부에서 정회전 방향으로 돌려주면 요만큼의 뭐예요? 토크가 발생하네, 그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역회전 방향으로 외부에서 돌려주면 역방향에 대한 토크가 발생하네, 그죠? 그래서 역회전으로 회전을 지속할 수 있더라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원리를 얘기를 해보면 다섯 번째 이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하면 토크가 발생하여 가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회전하면 정회전, 역회전하면 역회전. 이때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토크가 0이 되므로 무브화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느리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슬립이 0, 여기가 이제 슬립이 0인 거죠. 슬립이 0. 동기 속도일 때.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얘는 뭐예요? 토크가 이미 0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아무리 이상적이고 무부하라고 하더라도 동기 속도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슬립이 0에서 토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전기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죠? 슬립이 0에서 토크가 마이너스가 되어 발전작용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다. 그럼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전보에 대한 무부하 전류의 비율이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무부하에서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역률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성능, 무게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 즉 동일한 출력에 대해서 삼상과 단상을 비교하면 뭐가 좋다? 삼상이 좋다. 그래서 뭐예요?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단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얻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든가 여러분들 사무실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삼상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뭐예요? 단상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상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뭐 가정용, 소공업용, 농사용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동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럼 기동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으로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무엇이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방법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되는데 분상 기동, 그 다음에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쉐이딩 코일, 모노사이클릭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상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 전원에서 위상이 서로 다른 2개의 전류를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식을 분상 기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위상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저항 분상이 되는 것이고요. 코일을 이용하게 되면 리액터 분상이 되는 것이고 콘덴서를 이용하게 되면 콘덴서 기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분상 기동에는 리액터,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이 있다. 근데 대부분 분상 기동이다라고 하면 리액터 기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별도의 콘덴서 기동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상 기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상 기동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고정자의 기동권선과 주권선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죠. 여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고정자가 있고 주권선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얘를 주권선이라고 보겠습니다. M 이렇게. 그리고 전기적으로 위상이 90도 차이 나는 곳에 이러한 기동권선을 설치를 해보자 이거예요. 기동권선을 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상기동은 대부분 그냥 리액터 기동이다라고 했죠. 코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조를 보면 고정자 찰심의 감은 주권선과 정기적으로 90도 떨어진 다른 위치의 보조권선으로, 즉 기동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 두 권선의 위상이 서로 다른 전류를 흐르게 하여 불평형 이상 전동기로 기동하는 방식이다. 맞죠? 이때 저항을 사용하면 저항 분상인 거고, 리액터를 이용하면 리액터 분상인 거고, 콘덴서를 사용하면 콘덴서 기동이다. 그러니까 구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동을 하고 나서 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 기동권선을 분리합니다. 대부분 한 75%, 즉 70에서 80%의 동기 속도의 70에서 80%에서 이 기동권선을
제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기동 토크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동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권선인데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벡터 나와 있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자, 이 기동권선은 주권선과 병렬로 연결하고 주권선보다 가는 코일을 사용하며 건수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동권선을 가늘고 코일 건수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가늘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저항이 크다 이거예요. 저항. 그리고 L이 작다는 얘기예요. 건수를 적게 감았으니까 L은 코일의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권선보다 리액턴스는 작고 저항이 커 전압과 전류 이상이 주권선보다 작게 된다.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기동권선은 위상이 이렇게 되고요. 기동권선의 위상은, 그 다음에 주권선의 위상은 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더라 이거. 그럼 얘 두 개 간에 뭐예요? 위상차 알파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위상차를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이용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류에 대한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요거 뭐예요? 기동권선의 전류에 대한 파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얘는 기동권선. 기동. 그리고 얘는 주권선이네요. 주권선은 위상이 조금 느리다라고 했어요. 그죠? 느리다. 세타만큼 뭐 느리다. 알파만큼 느리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얘를 주권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뭐 색깔을 뭐 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까요? 얘가 주권선, 얘는 기동권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 똑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플러스 있을 때를 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를 전류를 나오는 방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볼 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와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방향만. 자, 요 순간을 볼게요. 요 순간. 자, 노란색 주권선입니다. 노란색. 주권선은 마이너스니까 점. 그럼 여기는 X 이렇게 되나요? 기동권선은 플러스니까 X. 여기는 점.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자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자개가 이런 방향이 돼요. 자, 다음에 자, 주권선, 그 다음에 기동권선 이렇게 볼게요. 자, 요 순간 볼게요. 요 순간. 노란색은 X, 하얀색도 X. X. 그럼 여기는 반대가 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자개가 이렇게. 그럼 얘는 자개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주권선, 그 다음에 기동권선. 언제 볼 거냐면 요때를 볼게요. 주권선은 X. 그죠? 기동권선은 점. 그럼 여기는 점이고 여기는 X가 되겠네요. 그럼 자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전류에 위상차를 주어서 고정자에 공급을 하면 얘도
두 개에 의한 뭐야? 회전자계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전자계로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을 하고요. 이 기동을 해서 기동 토크가 올라가게 쭉 올라가서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의 70에서 80%가 되었을 때 이 기동권선을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 개방을 하고 주권선으로 계속 운전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다. 이때 이 자계는 완전한 원형의 회전자계가 아니라 완전한 원형이 아니다. 어떠한 형이다? 이제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회전자계를 만든다 이거예요. 완전한 원형이 아니더라. 타원형 회전자계를 갖더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선과 기동권선의 위상차로 공극에는 타원형의 회전자계가 생기고 기동 토크를 발생을 한다. 이때 동기 속도의 뭐 한 60에서 80%에서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기동권선을 분리한다. 이때 기동 토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녹용권선에는 경사 슬롯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기동 토크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분상 기동형 같은 경우에 경사 슬롯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가 자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자계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극성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렇죠? 역회전하기 위해서. 즉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권선과 보조권선 중 어느 한쪽의 접속을 전원에 대해서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 역회전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만 어떻게 한다? 극성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상형 같은 경우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동 토크가 작고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에 배울 콘덴서 기동형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심력 스위치가 기계적인 약점이 있다, 고장 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슬립은 삼상 유도전동기 비해 크다. 운전시 슬립은 삼상에 비해 크다라고요. 무부하일 때에도 회전자계는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며 부하 증가의 속도가 내려갈수록 타원형의 반장경이 적게 된다. 여기서 반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원형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를 반장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여 속도가 내려갈수록 타원의 반장경이 적게 된다는 얘기는 부하가 증가하여 속도가 내려갈수록 원형에 가깝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그림을 먼저 회로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주권선은 다 똑같아요. 주권선, 주권선, 주권선. 그죠? 근데 이 기동권선에 C를 썼느냐, 그죠? 이 원심력 스위치에서 얘를 열 거예요, 그죠? C를 썼느냐. 그럼 얘는 똑같이 C를 썼는데 얘는 영구적으로 쓰는 거죠, 영구. 그리고 얘는 개방하는 거. 얘는 계속 쓰는 거고. 그러니까 콘덴서 기동형은 이 기동권선에 C를 썼다가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영구적으로 쓰는 애가 하나 있는 거고, 이 영구 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 얘는 기동 스위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냥 쓰는 거다. 그럼 얘를 결국에는 원심력 스위치를 이용해서 쓰는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를 두 개 쓰는 이가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영구 콘덴서 기동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있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분상 기동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동권선과
기동건선과 주건선에 위상차를 주면 기동하는 타원형 회전자계가 발생해서 기동을 하고 일정 시간 후에, 즉 동기 속도에서 60에서 80%의 회전 속도에서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기동 건선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건선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가 주건선에 의한 전류 벡터예요. 근데 얘는 C를 썼잖아요. C는 뭐죠? 전압보다 전류 이상이 앞선다. 이렇게 된다. 그렇잖아요. 전압보다 앞선다. 그럼 얘가 뭐 알파가 더 크겠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알아보자. 콘덴서 기동형부터 하나씩 뭐 써 있는 걸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조건선 A의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분상하는 것이다. 여기 C를 넣어서 분상하는 것이다. 기동이 완료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 보조건선 A가 차단된다. 차단된다 이거예요. 주건선과 보조건선의 위상차는 콘덴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상형, 기동형보다 크고 90도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리액터를 썼을 때에는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되고 이 주건선에 대한 전류 벡터가 이거가 되고, 그죠? 기동건선에 대한 전류 벡터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알파각이 요거였다고요. 근데 콘덴서를 쓰면 알파각이 이만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상차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위상차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요. 자, 위상차가 더 크게 낼수록 기동 토크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주건선과 보조건선 간의 위상차는 이 콘덴서가 리액터보다 뭐예요?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전자계는 리액터 기동형보다, 즉 분산 기동형보다 뭐예요? 원형에 가깝게 할 수 있고 기동 특성이 개선돼서 큰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콘덴서형이 더 큰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동기는 L이잖아요. L. 지상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C를 쓰면 앞선 전류가 흐르니까 뭐예요? 역류 개선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가 콘덴서형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얘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얘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 하나 더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바로 역류 개선이에요. 역류 개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얘랑 같은데 뭐 할 수 있다?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이가 콘덴서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기동용 콘덴서 외에 운전 중에도 콘덴서를 접속했다 이거예요. 기동이 완료되면 C만 차단되고 CR은 뭐예요? 역류 개선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죠? 기동 시 가장 적합한 콘덴서 용량은 운전 용량의 5에서 6배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보게 되면 기동 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면 얘가 용량이 만약에 5라고 하면 여러분들 콘덴서는 뭐예요? 합치면 되잖아요. 기동 시 한 이 정도가 적당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크고 운전 시 뭐예요? 역률이 좋다. 왜냐면 얘가 뭐예요? 역률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기동 토크가 크고 운전 시 역률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뭐 영구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또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얘는 왜 쓰는 거죠? 기동 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기동 시 얘를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없다는 얘기는 얘랑 비교해 보면 얘는 뭐예요? 기동 토크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얘랑 비교해 보면 얘는 요것만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얘는 역률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또 얘는 이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작다는 거예요. 역률은 좋지만 기동 토크는 작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을 또 얘기를 해보면 일정한 값의 콘덴서를 접속해두는 방식이다. 뭐 기동 토크가 작다. 그러니까 기동 건선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원심력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다. 큰 기동 토크를 요구하지 않는 뭐 선풍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기동 토크는 뭐예요?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잘 뭐 하면 돼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얘랑 보니까 얘가 없네. 그럼 얘랑은 똑같은데 얘가 역률이 조금 더 좋구나. 그럼 얘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이게 없네. 기동하는 애가 없네. 아, 기동 토크가 작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발 기동형입니다. 이 반발 기동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네요. 자, 읽어볼게요. 이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이거예요. 얘는 그냥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자는 단상 유도전동기와 같아요. 회전자는 얘는 보면 농형이 아니라 직류기와 같으며 정류자에 접속된 브러쉬는 단락이 되어 있으며 브러쉬를 이동할 수 있다.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반발 기동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두 번째, 브러쉬를 이동하여 기동 토크를 제어할 수 있고요. 속도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회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기동 반발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 두 번째, 브러쉬를 이동해서 기동 토크, 속도, 역회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브러쉬는 이동할 수 있다. 기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말이 쭉 나와 있는데 그림도 나와 있고 좀 어려워요. 볼게요. 자, 고정자는 그냥 단상이랑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얘를 그려보면 여기에 고정자에 뭐 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고정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림 여러분 나와 있겠지만 그럼 얘 중성축이 있겠네. 그럼 얘 고정자의 중성축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볼게요. 얘 고정자의 중성축. 그럼 전류가 여기는 점 여기는 x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럼 이 자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 고정자예요, 고정자. 고정자. 근데 회전자가 뭐 어떻게 됐어요? 직류기와 같이 뭐예요? 회전자 권선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기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도 권선이 있구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권선이 있구나. 얘도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회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다는 거. 브러쉬. 이 브러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브러쉬. 근데 이 브러쉬가 있는 곳이 뭐예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브러쉬를 얘를 서개를 두 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단락. 브러쉬 단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정자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얘가 전압이 회전자에도 유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x 이렇게 된다고 하죠. 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알파각이 이렇게 생겨요. 알파각. 그러니까 고정자에 의한 정기적 중성축과 회전자의 이 브러쉬
의한 중성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의 알파각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자, 이 고정자에 의한 자개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런 방향이라고, 이런 방향. 이렇게, 이런 방향. 그렇죠? 그럼 얘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브러쉬 축과 같은 방향에 의한 성분과 얘를 여기서는 이제 파이 C라고 썼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축. 그리고 얘와 수직인 방향의 자속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파이 F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요 전기자의 전압을 유기해요. 그러니까 회전자의 전압을 유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전자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만든다. x 점점점점 이렇게. 이 자속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얘가 이 자속은 이 성분은 얘네들 회전자의 전류가 흐르게끔 전압 유기한다. 전자유도 현상을 한다고요.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는 이 자속은 공극 자속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회전자에는 전류가 나오는 전류이고요. 자속은 이러한 방향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나오고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다시. 자속의 방향은 이거이고 전류는 나오고 그 힘은 어떻게 돼요? 위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자는 힘을 어디로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자와 이 회전자의 극에 같아요. 서로 여러분 자석 N극 만나면 어떻게 서로 밀어내죠. 그 힘을 이용하는 게 반발기동형이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알파라고 하는 애는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브러쉬를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알파각이 어때요? 커지겠죠?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알파각이 작아지겠죠? 그럼 내가 브러쉬를 이쪽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브러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브러쉬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즉 브러쉬를 이동함에 따라서 그잖아요. 브러쉬를 그럼 알파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알파각이 변화하면 여기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그 힘이 달라니까 기동 토크가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회전 방향도 반대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브러쉬의 축이 이 고정자 축과 같으면 기동 토크 발생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축과 또 90도가 돼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얘랑 90도가 돼도 유기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동 토크가 발생하죠. 즉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하고요. 그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회전을 한다. 그런 내용. 읽어볼게요. 자석 파이C가 회전자 권선을 지나가면서 회전자 권선에 기전력을 발생한다. 그죠? 회전자의 전류가 유기된다.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회전자의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 자석 파이 F라고 하는 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해서 전동기는 기동을 한다. 그리고 동기 속도의 70에서 80% 속도에서 원심력 계획에 의해서
뭐 정류좌편을 단락하고 회전자를 농형과 같은 접속으로 운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농형으로 운전한다 이거예요. 기동시는 직류기처럼 회전자를 직류기처럼 이용해서 기동을 하고 얘가 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정류기를 단락해서 농형처럼 운전한다. 아시겠죠? 이게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럼 얘의 특징은 어떠냐? 아까 얘기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읽어볼게요. 브러쉬 이동으로 원활한 기동과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브러쉬의 시계 방향으로 의해서 전동기는 역방향 회전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브러쉬를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역회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브러쉬를 시계 방향으로 이동에 의한 전동기 역회전이 가능하다. 알파각이 0도에서 90도에서는 기동 토크를 발생하지 않는다. 0에서 90도 사이에서. 근데 그 알파각이 한 10에서 20 정도에서 제일 큰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400에서 500%의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뭐 기동시 정류자 불꽃에 의한 뭐 고조파가 발생할 거고 이에 따른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 비싸고 보수가 어려워. 반발 기동형보다는 콘덴서 기동형을 많이 사용하더라. 펌프용, 공기 압축기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때 반발 기동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톰슨형이라는 게 있고 대리형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톰슨형 반발 기동 유도 전동기 또는 뭐 대리형 반발 기동형 유도 전동기 이렇게 되겠죠. 이때 두 개를 비교하면 톰슨형은 이동할 수 있는 한 쌍의 브러쉬가 있는 거고요. 대리형은 고정되어 있는 한 쌍의 브러쉬와 이동할 수 있는 한 쌍의 브러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톰슨형은 이동할 수 있는 한 쌍의 브러쉬가 있고 대리형은 고정되어 있는 한 쌍 브러쉬와 이동할 수 있는 한 쌍의 브러쉬가 있다라고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발 유도형을 보겠습니다. 반발 유도형은 반발 기동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보시면 이 회전자를 어떻게 한 거냐면 슬롯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슬롯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전자예요, 회전자. 회전자. 자, 이때 여기에 권선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권선이 있어요. 슬롯에. 회전자 슬롯에 권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아요. 반발 기동형. 그리고 그 밑에 농형권선이 있는 거예요. 농형권선. 농형권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러니까 이 반발 기동형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농형권선을 하나 더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기동할 때 얘는 반발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반발 기동형이랑 똑같구나. 그죠? 그죠? 거기다가 농형권선 하나 더 추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동 원리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회전자 상하에 2층에 권선을 설치하고 위아래다가 상부는 정류자에 접속된 반발 전동기 회전자 권선으로 두 개의 브러쉬는 외부에서 단락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발 기동형으로 기동하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상부에는 반발 전동기로 회전자 권선으로 두 개의 브러쉬를 외부에 단락한 것이다. 하부에는 농형 권선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중 농형 전동기와 같이 동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동 시에는 상부 권선은 주로 전류가 흐르고 뭐하게 반발 기동형으로 기동하기 위해서 운전 시는 하부 농형 권선이 주로 작용하므로 반발 전동기로 큰 기동 토크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개선한 거구나. 그렇죠? 이때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을 비교해 볼게요. 기동 토크는 작고,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작다는 얘기는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반발 기동형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동형이 토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정동 토크는 크다. 이거 뭐냐? 반발 유도형이 최대 토크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동 토크는 반발 기동형이 크고 최대 토크는 반발 유도형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변화에 의한 속도 변화가 크고 효율은 좀 나쁜데 역률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형 권선이 즉 하부에 있는 권선이 제동작용을 함으로 전류가 크고 슬립이 작은 무부하에서도 전부하에 가까운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교에서는 반발 기동형이 토크는 크고 반발 유도형은 최대 토크가 크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이 쉐이딩 코일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동 토크가 가장 작다 이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기동 토크가 가장 작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구조는 고정자 철심 자극에 1차 권선이 감겨져 있고 자극 일부에 쉐이딩 코일을 감고 회전자는 농형이다. 이거는 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고정자가. 그럼 얘를 N극, 여기 S극. 그럼 여기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자속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나요? 근데 쉐이딩 코일형은 뭐냐면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회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쉐이딩 코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자속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자속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코일에 보시면 자속이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쉐이딩 코일에 뭐예요?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쉐이딩 코일에는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쉐이딩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자속이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쇄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자속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전체 자속은 어떻게 흐를까요? 여기는 많고 이렇게. 그럼 자속이 어떻게 흘러요? 얘가? 여기는 거의 안 흐르고 여기도 거의 안 흘러서 자속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뭐예요? 기동 토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속이 이렇게 왜곡이 생기면서. 그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고정자 자극 철심에 1차 권선이 감겨져 있고 자극의 일부 B에는 여기에는 쉐이딩 코일이 감겨져 있다. 회전자는 농형이다. 1차 전압을 가하면 교번자기의 쉐이딩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단락 전류에 의해서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뭐가 발생해? 이동자계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동자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동자계가 발생한다. 그 이동자계 방향으로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 이게 쉐이딩 전동기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특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쉐이딩 코일은 구조상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럼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에는 뭐란 얘기예요? 기동 토크가 작고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그죠? 1번, 2번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설명하라 이런 거 없다고요. 그죠? 기동 토크가 작고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운전 중에 쉐이딩 코일의 전류가 흐름으로 역률과 효율이 낮고 속도 변동률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수십 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사용이 된다. 그럼 쉐이딩 코일하면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동이 되는구나. 기동 토크가 발생하는구나. 기동 토크가 작고 역회전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입니다.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조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보니까 얘가 무슨 결선이죠? Y 결선이네요. 근데 단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삼상에서는 얘들의 흐르는 전류가 120도, 120도, 120도의 위상차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에 얘를 Y 결선을 해놓고요. 여기에 R과 X를 넣어서 단상에 연결하면 여기에도 서로 다른 불평형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상을 마치 삼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위상이 다 다르다니까. 결국엔 뭐예요? 불평형. 네, 삼상 전류가 흐른다고요. 코일에. 그럼 얘가 삼상 전류가 흐르면 뭐가 된다고요?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즉 단상을 마치 삼상인 것처럼 만든 방식이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인 거예요. 읽어보면 삼상 농형 전동기의 삼상 권선에 저항과 리액턴스를 넣고 단상에 접속하여 적당하게 불평형 삼상 교류를 각 권선에 흐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죠? 회전자 농형. 그럼 당연히 회전자개가 불평형이지만 회전자개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마치 삼상 농형 전동기인 것처럼 회전할 수가 있겠다. 그 특징은 뭐냐면 토크가 적고 손실이 크고 효율이 나쁘다. 그래서 50W 이하의 선풍기 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노사이클릭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얘가 단상인데 마치 삼상인 것처럼 회로를 꾸며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총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맞냐 틀리느냐 이러한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는 원리대로 이러한 원리에 의한 거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각각 전동기의 종류별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